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평생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남편의 절약 철학을 성경처럼 믿으며 헌신해 온 58세 지은 씨의 이야기인데요. 친정 엄마의 수술비 500만 원은 아깝다던 남편이 뒤로는 시댁에 20억대 자산을 빼돌리며 자신을 비웃어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졌던 그녀는 이제 멍청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남편의 모든 은닉 재산과 범죄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며 완벽한 반격의 판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남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통쾌한 복수극과 지은 씨가 되찾은 찬란한 인생의 이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은아, 이번 달 가스비가 저번 달보다 2,800원이나 더 나왔네. 샤워할 때 물 온도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 1년에 외식 한 번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이거 유통기한 오늘까지인 거 확인했어? 30% 할인이면 한 달에 6만 원. 우리 노후에는 이게 수억 원의 가치가 되는 거야. 내 말 명심해. 조금만 더 참자, 지은아. 내후년이면 우리도 남들 부러워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야. 그때 되면 내가 당신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내 마음 알지? 현관문 도어락이 채 잠기기도 전에 쏟아진 그 차분하고도 집요한 문장들은 지은의 하루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퇴근한 남편 민석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인 검은 비닐봉투부터 거칠게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전리품을 검사하는 정복자처럼 비닐봉투 속 영수증과 물건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오이 한 개의 무게와 세제 한 통의 가격을 취조하듯 물었습니다. 지은은 부엌 싱크대 구석에 서서 낡은 앞치마 끝동을 만지작거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10일 행사를 놓쳐 어쩔 수 없이 죗값을 주고 산 주방 세제가 발각될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결국 세제를 찾아냈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거실이 떠나가라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고함이나 폭력보다도 지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훑어내리는 차가운 칼날과 같았습니다. 민석은 밖에서는 대기업 대리라는 직함을 달고 누구보다 젠틀하고 합리적인 사람인 척 웃음을 팔지만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10원 단위의 목숨을 거는 지독한 수전노로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고통스러운 인색함이 오로지 자신들의 밝은 노후와 내 집 마련이라는 성스러운 목표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은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 민석의 점심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만 설정해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주방에서 그녀는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찬물로 쌀을 씻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밥알이 탱탱해진다는 민석의 기묘한 논리는 사실 가스비를 단 10원이라도 아끼기 위한 궤변에 불과했지만 지은은 그저 남편의 깊은 뜻이려니 하며 군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멸치볶음 한 줌과 물기를 꽉 짠 짠지, 그리고 가끔 들어가는 계란말이 한 점이 전부인 초라한 도시락을 싸면서도 지은은 남편이 그려주는 펜트하우스의 환상에 취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은 매달 말일이면 지은을 거실 식탁에 앉혀두고 가계부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10원이라도 오차가 나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행방을 찾아내야 했고 지은이 시장 바닥을 헤매며 깎아낸 콩나물값 500원에 민석은 역시 내 마누라는 살림의 여왕이라며 인색한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면 지은은 구멍난 속옷을 몇 번이고 기워 입는 비참함도 친구들의 자녀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어 온갖 핑계를 대며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했던 서러움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에게 민석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동반자였고 그녀의 삶은 그렇게 남편이 짜놓은 정교한 절약의 틀 안에서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아파트 불빛 중 하나가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민석은 지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당신 손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다 갚아줄게. 우리 통장에 쌓이는 숫자가 당신의 훈장이야. 그 말은 지은에게 종교였고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맸습니다. 단돈 300원이 더 싼 식재료를 사기 위해 버스 정류장 3개 거리를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배신의 전조라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결혼 생활 5년이라는 시간은 지은의 청춘을 소리 없이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지은은 자신의 낯선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푸석해진 피부와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그리고 생기를 잃어 멍해진 눈동자는 마치 수십 년은 된 고가구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런 지은의 변화를 눈치챈 듯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며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씨앗을 잘 심어야 나중에 거대한 숲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당신은 숫자 같은 거 복잡해서 싫어하잖아. 내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살림만 지금처럼 야무지게 해줘. 그 다정한 목소리로 전달되는 명령은 지은의 경제적 주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이 오로지 민석이 매달 건네는 생활비 80만 원에 모든 삶을 맞춰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민석이 강조하는 투명한 가게라는 성역 뒤에는 사실 지독하고 정교한 안개령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지출은 영수증 끝자리까지 감시하면서 정작 자신의 급여 명세서나 인센티브 내역은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의 보안 규정이 엄격해서 급여 명세를 밖으로 내보내면 징계를 받는다는 허술한 핑계를 지은은 남편을 향한 신뢰로 덮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주는 250만 원이 그들의 수입 전부라고 믿으며 지은은 단돈 10,000원을 저축하기 위해 자신의 점심을 굶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주 미세한 의구심이 가끔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낡은 구두를 수선해 신으며 궁상을 떨었지만 가끔 서재에 놓인 그의 가방이나 벨트에서 풍기는 가죽 냄새는 묘하게 고급스럽고 비싸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 의구심을 애써 누르며 오늘도 시장 끝자락에 위치한 유통기한 임박 상품 판매점으로 향했습니다. 단돈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 버스비를 아끼고 1시간을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숭고한 전투이며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자위했습니다. 그녀에게 삶이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고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막연한 종교적 믿음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지은이 헐값의 식재료를 사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시장 바닥을 헤매는 동안 민석은 시내 중심가의 일식집에서 누군가와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지은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내가 아껴야 산다고 하면 라면만 먹고도 행복해하는 여자라고. 지은의 헌신은 민석에게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자산을 불려주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지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지독한 인색함은 지은의 친정 식구들에게는 한층 더 가혹하고 잔인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신 때도 민석은 항상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냐며 10,000원짜리 내복 한 벌이나 저렴한 양말 세트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장모님이 딸을 생각해서 바리바리 싸보내주신 김치나 귀한 밑반찬은 당연한 권리처럼 챙기면서도 정작 처가집의 경조사에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커서 밤잠을 설쳤지만 그때마다 민석은 논리적인 척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잘 살아야 나중에 장인, 장모님께 효도를 더 크게 하는 법이야. 지금 당장 푼돈 쓰는 건 효도가 아니라 낭비야. 내 말 맞지? 그 교묘한 말장난에 지은은 자신의 죄책감마저 남편의 깊은 뜻으로 오해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원칙이 뒤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여사는 수시로 지은을 불러내어 반찬을 만들게 하고 집안일을 시켰으며 그때마다 민석은 효심 깊은 아들로 빙의해 지은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혼자 계셔서 외로워서 그러시는데 당신이 딸처럼 좀 싹싹하게 굴어주면 안 될까?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지은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시댁의 제사를 홀로 모시고 산더미 같은 김장을 도왔습니다. 그 고된 노동 끝에 돌아오는 것은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살림이 좀 해픈 것 같다거나 음식이 짜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핀잔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든 수모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민석이 약속한 신축 아파트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다다르기 시작한 사건은 시동생 동훈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민석은 동훈이 이번에 투자 사기를 당해 죽고 싶어 한다며 지은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이 너무 가엾어 자신의 유일한 유산이자 보물이었던 결혼 예물 금목걸이와 반지까지 내놓으며 도련님을 도와주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민석은 고맙다며 지은을 껴안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금부치들이 동훈의 합의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해외여행 경비로 고스란히 쓰였다는 것을요. 지은은 그렇게 자신의 영혼과 육체, 심지어 부모님께 받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갈아 넣어 시댁 식구들의 풍요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핸드크림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던 지은의 손마디는 점점 더 갈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민석은 그런 지은의 손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멍청한 여자는 내가 조금만 달래주면 지간까지 빼줄 여자라고. 민석에게 지은은 아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유지비가 적게 드는 고성능 가사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견고했던 가짜 평화가 완전히 박살난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친정 언니에게서 걸려온 비명 섞인 전화는 지은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고 당장 수술비와 예치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은은 온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정신을 다잡고 남편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대요. 우리 비상금 있잖아요. 그거 500만 원만. 내가 나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꼭 채워놓을게요. 제발 부탁이에요. 지은은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수화기를 붙잡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민석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평온하고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냉정하게 생각해. 우리 적금 지금 깨면 이율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그리고 우리 신축 아파트 중도금 일정은 어떡하고? 처가 식구들한테 빌려봐. 왜 꼭 우리 노후를 담보로 잡으려 그래? 난 못해줘. 민석은 가족의 생명보다 이율의 손해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이 한 끼에 500원 하는 라면으로 버티며 아꼈던 그 돈들이 정작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순간에는 단 1원도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끝내 전화를 끊어버렸고 지은은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 예물을 팔고 친구들에게 무릎을 꿇어가며 간신히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실 앞에서 밤을 지새우던 지은은 습관적으로 시어머니의 SNS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 말순 여사는 화려한 일식집에서 민석, 그리고 시동생 동훈과 함께 킹크랩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사진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최고다. 엄마 기 살려준다고 800만 원짜리 명품 팔찌에 최신형 안마의자까지. 효자는 타고나는 거라더니 우리 민석이가 내복이지. CHAPTERO. 토론 더베이트. 지은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친정 엄마 수술비 500만 원에는 금리 손해를 운운하며 사색이 되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는 상해 한마디 없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턱턱 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동안 자신이 써온 가계부의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100원을 아끼기 위해 시장을 3바퀴 돌던 시간들, 낡은 신발 때문에 발가락에 피가 나도록 걸었던 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아니었어. 내가 아낀 내 피 같은 돈들이 저들의 호사스러운 파티 자금으로 쓰이고 있었던 거야. 지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지독한 냉정함으로 변모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으며 지은은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저 사람들이 엄마 목숨보다 아까워하던 그 돈들,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올게. 그리고 저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뜨려 줄게. 지은은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을 가슴에 품고 민석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석의 고르지 못한 코골이 소리가 거실을 메울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지은은 민석이 목숨처럼 아끼던 서재의 이중 잠금 장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민석의 낡은 카메라 가방 안감 사이에서 숨겨진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을 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지은의 손가락을 타고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순간 지은은 그 안에서 쏟아지는 진실의 무게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10개의 통장과 경기도 신도시의 40평형 아파트 등기권 리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전세 연장을 해야 한다며 지은을 압박하던 그날, 민석은 이미 자신의 이름과 시어머니의 이름을 나란히 올린 명의로 화려한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스마트폰을 꺼내 한 장 한 장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넘길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종이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수척해진 얼굴을 화장으로 가린 채 이혼 전문 변호사 강혜란을 찾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은이 가져온 증거물들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건 단순한 은닉이 아닙니다. 남편분은 당신 명의를 도용해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아 시댁 아파트 잔금을 치렀어요. 명백한 경제적 착취이자 사기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낀 10원들이 다 저 사람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강 변호사는 지은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지은 씨, 이제 울지 마세요.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한 숫자로 하는 겁니다. 지은은 그날 이후 가방 속에 녹음기를 숨기고 다니며 민석의 모든 언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지은에게 건네는 모욕적인 잔소리와 경제적 압박을 모두 기록하며 지은은 이제 민석의 아내가 아닌 그의 가장 치밀한 관찰자이자 집행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지은의 연기는 나날이 정교해졌습니다. 퇴근한 민석이 거실에서 발을 뻗으며 엄살을 부리면 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죠?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멸치 머리까지 다듬어서 정성껏 끓였으니 보약이라 생각하고 드세요. 민석은 지은의 헌신적인 태도에 취해 만족스러운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사이 지은은 민석의 스마트폰에 미러링 프로그램을 심는 데 성공했고 그가 시동생 동훈에게 보낸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형수 몰래 뺀 비자금으로 내 차 할부금 냈으니 차 잘 관리해라. 걔는 내가 10,000원 한 장 줘도 가계부 쓰면서 좋아하는 바보니까 걱정 말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은은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민석의 곁으로 갔습니다. 지은은 교묘하게 유도 질문을 던져 민석의 재산 은닉 자백을 녹취했습니다. 지은은 500원짜리 콩나물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콩나물을 다듬으며 너를 사지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비웃은 내 가계부가 너를 단두대로 이끄는 집행문이 될 거야. 결정적인 증거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준비하던 날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시댁 부엌에서 종일 음식을 장만하며 무수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민석과 시댁 식구들의 대화가 지은의 귀에 꽂혔습니다. 형, 진짜 형수가 엄마한테 저렇게 굽신거리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 지은이는 멍청해서 내가 고생하는 척만 하면 다 믿어요. 걔 덕분에 우리 집안 자산이 20억이 넘었으니 효자 노릇은 지은이가 다 하는 셈이죠. 지은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녹음기 버튼을 누른 채 전부 기록했습니다. 20억. 그녀가 내복 3겹으로 버티며 아낀 돈들이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치우며 가슴속으로 선언했습니다. 20억. 내 5년의 세월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보다 더하겠지만 일단 그 돈부터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회수해주마. 너희가 누린 그 호사스러운 시간들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지은의 태도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한 민석은 지은이 외출한 틈을 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실 한가운데에 던져진 지은의 보조 휴대폰과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이지은, 이게 뭐야? 당신 요즘 미쳤어? 누굴 만나고 다녀? 민석의 고함이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은은 공포가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미리 준비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여보, 그거 옆집 수진 언니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대신 알아봐 준 거예요. 당신 알잖아, 수진 언니네 남편 맨날 사고 치는 거.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고맙다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당신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벌려고 앱테크용으로 중고 폰 산 거라고요. 민석은 지은의 눈물을 보며 서서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쯧쯧, 하여간 미련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다음부턴 이러지 마. 민석은 승리감에 취해 방으로 들어갔지만 바닥에 엎드린 지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산산조각 난 것은 친정 엄마가 끝내 세상을 떠나신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민석은 위로 대신 비용을 따졌습니다. 지은아, 상조 서비스 제일 저렴한 걸로 해. 음식도 가짓수 줄이고.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여기서 큰돈을 써? 지은은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내 엄마의 죽음을 숫자로 계산했지. 이제 내가 당신 인생을 0으로 만들어줄게. 지은은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5년 동안 써온 낡은 가계부를 불태웠습니다. 붉은 불꽃은 지은의 분노처럼 타올랐습니다. 지은은 강혜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주세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미 민석의 모든 계좌와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몰래 사두었던 가장 비싼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무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가요, 멍청했던 이지은. 그리고 어서 와요, 당신의 지옥 김민석. 운명의 날, 시어머니 말순 여사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고급 호텔 연회장. 지은은 눈부시게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민석은 돈 아깝게 웬 한복이냐며 타박했지만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은은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진실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민석의 비자금 내역, 지은을 비하하던 통화 녹취록이 대문짝만하게 상영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은이는 멍청해서 다 믿는다는 민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민석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민석 씨, 난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 당신이 내 피를 말려 만든 그 20억 법원이 이미 내 손을 들어줬어.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압류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민석과 시댁 식구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은 민석을 향해 차갑게 뱉었습니다. 당신한테 난 숫자에 불과했지? 이제 그 숫자 내가 다 지워줄게. 지은은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카페 현재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 아닌 향긋한 원두를 고르며 자신을 위한 커피를 내립니다. 낡은 가계부 대신 자신을 위한 일기를 쓰며 오롯이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숨을 쉽니다. 민석은 빚더미에 앉아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지은은 그 소식조차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바다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